내가 지시했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검거된 소전무, 결국 경찰에서는 독고탁 회장까지 소환하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체크해 주셔서 앞으로의 영상도 함께 보시죠. 신라주조 회장실 맞습니까? 무거운 정적을 뚫고 들어온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비서실장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강인한 인상의 중년 남성 2명이 경찰 신분증을 내밀며 사무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경찰 수사관 2명이 더 따라오고 있었고 얼굴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시죠? 지금 회장님 바쁘십니다. 기정경찰서 수사과에서 나왔습니다. 독고탁 씨 계시죠? 비서실장은 말을 더 잇지 못하고 입술을 달싹이다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고 경찰은 곧장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사무실 안 독고탁은 한창 장광주 막걸리보다 뛰어난 신제품 샘플을 보며 연구진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독고탁 씨.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정경찰서 수사과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같이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독고탁은 손에 들고 있던 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뭘 했다고 소환이야? 해외에서 검거된 소전무의 진술을 바탕으로 가짜 영상 유포 사건과 관련하여 회장님이 최종 지시자였다는 정황이 확보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자식이 무슨 말을 한 거야? 그거야 지가 꾸민 일이지. 날 끌어들이려고. 수사관은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수갑을 내보였습니다. 저희는 수사 중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경찰서에서 듣겠습니다. 독고탁은 화를 억누르며 외투를 집어들었고 직원들은 회장실 앞에 줄지어 서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커다란 철제 책상 위에는 수사기록과 소전무에 잡힐 진술서가 놓여 있었고 영상 파일들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2024년 11월 3일 독수리술도가 내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고 그 안에 가짜 벌레가 등장합니다. 영상 제작자는 이미 자백했습니다. 영상 유포 지시자는 소전무. 그는 본인 진술에서 독고탁 회장의 직접 지시로 진행한 일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깟 독수리 막걸리 하나 때문에 내 커리어를 말아먹을 짓을? 그깟이라고 하셨습니까? 수사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영상이 퍼지고 나서 독수리술도가가 입은 피해는 최소 30억 원. 고객 이탈, 계약 파기, 브랜드 이미지 추락. 회장님의 경쟁사였죠? 독고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지시했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수사관은 노트북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사장이 두 발 두 손 다 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밀어붙이란 말이야. 소전무가 제출한 녹음 파일입니다. 이래도 계속 부인하실 건가요? 녹음 파일 속 목소리는 확실히 독고탁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끝이 서서히 주먹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 유치장 앞 대기실 소전무가 체포되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반대편 복도에서는 조사를 마친 독고탁이 등장했습니다. 야 소전무, 이 자식아. 독고탁은 갑자기 소리치며 소전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소전무는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저 혼자 다 뒤집었을 순 없었어요. 내가 나를 팔아? 내가 언제 직접 하라고 했어? 내가 언제 그걸 녹음하랬냐? 회장님 목소리는 이미 다 확보됐습니다. 전 그냥 입 닥쳐. 이 배신자 같은 놈. 경찰관들이 급히 두 사람을 떼어놓았고 독고탁은 울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손으로 널 이 자리까지 끌어올렸는데. 이 배신자야. 소전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유치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독고탁은 경찰관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눈에 맺힌 건 후회, 분노, 그리고 끝내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독수리술도가에도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마광숙은 사무실에서 납품 정리를 하고 있던 중 오천수의 전화를 받고 볼펜을 놓았습니다. 형수님, 신라주조가 부도났대요. 그리고 독고탁 회장이 지금 유치장에 있다는데요. 믿기지 않는 말에 마광숙은 그대로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 술도가 대문 앞에는 정장 차림의 장미애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마광숙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 순간적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의 뒤에는 오광수도 말없이 장미애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무사히 돌아오시긴 한 거죠?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묻자 장미애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유치장이에요. 어쩌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순간 장미애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탁드려요. 제발 그 사람 좀 구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사람이 대표님밖에 없습니다. 오광수가 다가와 장미애의 팔을 붙잡으며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그만 일어나세요. 장미애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의 남편 용서해 주시면 신라주주를 넘기겠습니다. 저희 이름으로 남은 집은 전부 다 넘기겠습니다. 부도난 회사지만 그래도 술도가에서 가져가 주세요. 부탁입니다. 마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장미애의 눈물 어린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뒤뜰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컵에는 차갑게 식은 차로 가득했고 그녀의 눈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동석이 독수리 술도가를 찾아와 조용히 마광숙의 옆에 앉았습니다. 광숙 씨, 괜찮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하면 바보 되는 걸까요? 한동석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벌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건 변함없어요. 하지만 용서라는 건 법보다 더 오래 가는 겁니다. 장미애 씨가 그러더군요. 독고탁 씨를 용서해주면 신라주주를 넘기겠다고요.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지금 우리 술도가가 인수하면 기사회생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또 배신하면요? 그럼 조건을 거시죠. 인수는 우리가 하고 대표는 광숙 씨가 하는 걸로요. 그 사람은 직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술도가의 이름으로 새 출발하게 하는 거죠.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범수는 독고세리를 위로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교수님, 저의 아버지 일 들으셨죠? 응, 들었어. 듣고도 아직 정리가 안 되네. 세리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아빠가 한 짓 다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아파요. 오범수는 조용히 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지. 가족이니까 더 복잡한 거고 우리 마음대로 정리되는 문제도 아니야. 세리는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교수님과 함께 계속 있고 싶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저는 교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오범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도 그래. 그리고 아버지 일은 잘 될 거야. 너무 신경 쓰거나 미안해하지 마.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우천수, 오흥수, 오범수, 오광수를 안채 마루에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도련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집합시켰어요. 그 사람 독고탁 회장 말이에요. 우리가 손 내밀 수 있을까요? 마광숙의 질문에 오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용서란 말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그 사람한테 당한 게 얼마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오흥수도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형수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 인간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 또 뒤통수 맞는다고요. 오범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저는 반대도 찬성도 못하겠어요. 세리가 걸리기는 하는데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광수는 조용히 형수의 눈을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는 따르겠습니다. 마광숙은 네 사람의 반응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그날 저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복잡했고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광숙은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기정경찰서 유치장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긴장된 표정 속에 다짐과 고민이 얽혀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속옷과 간단한 간식 몇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접견실 문이 열리자 독고탁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눌러쓴 수의 모자, 그리고 입가에 남은 굳은 자존심.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턱을 들고 말했습니다. 뭐야?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마광숙은 조용히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추워지니까 입으세요. 안에는 단 거도 좀 있어요. 동정이라도 하자는 거야? 뭐야? 내가 당신한테 당한 게 얼만데. 회장님이 우리한테 한 짓은 더 하죠. 독고탁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서 수천 번 되뇌었던 반박이 이 말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마광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죠? 끝났잖아.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어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자존심 많이 내려놔야 할 거고 예전처럼 회장님 소리 듣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 말 들으러 온 거야? 나더러 지금 더 굴욕적이 되라고. 굴욕이 아니라 기회예요.
이번엔 진짜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기회요. 독고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의자에 기대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기회를 왜 당신이 줘? 날 망하게 만든 사람은 당신인데. 회장님을 망하게 만든 건 회장님 자신이에요. 저는 그냥 망가지지 않게 붙들려고 했을 뿐이에요. 독고탁은 처음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접견실 창가로 향했고 입술 주변은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신라주조, 저희가 인수할 겁니다. 장미애 씨가 합의하는 조건으로 저한테 신라주조의 지분 전부를 넘긴다고 했습니다. 애 엄마가 그 얘기를 했다고.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회장님이 술도가에서 일할 것. 뭐? 내가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거야? 막걸리병에 라벨이라도 붙이라고? 거기 애들 눈빛, 내가 이틀도 못 버틸걸. 회장님이 자존심을 지키려면 책임부터 져야 해요. 진심으로 모든 것을 사과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없지만 같이 덮고 살자는 겁니다. 독고탁은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자리를 피하고 싶은 사람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분명 무너진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 전부 이기는 거, 남들 밟고 올라서는 게 사는 거라고 믿었으니까. 마광숙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저희가 회장님의 손을 잡아드릴 겁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독고탁은 마지막 순간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 정말 갈 수 있을까? 마광숙은 걸음을 멈추고 뒤돌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올 준비가 되면 그때 오세요. 술도가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겁니다. 며칠 뒤 마광숙과 독고탁 사이에 공식적인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독고탁은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며 피해 회복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마광숙은 피해자 측 입장에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고탁은 구속을 면하고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법원 앞, 마광숙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조용히 차량에 올랐고 독고탁은 마치 허탈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엔 한 가닥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의 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신라주조는 공식적으로 독수리술도가에 인수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바뀌고 간판이 철거되고 오래된 마크가 술도가 창고 한편에 실려왔을 때 마광숙은 묵직한 책임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날 저녁 마당 안채 한켠에 차려진 작은 상 위로 보쌈과 김치가 놓였고 그 옆에 낯선 식구 셋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독고탁, 장미애 그리고 독고셀이었습니다. 이 집에 다시 들어오게 될 줄이야. 장미애가 조용히 말하자 오천수는 씁쓸하게 웃었고 오흥수는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광숙은 묵묵히 상을 챙기다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지내자는 말 안 할게요. 다만 서로 예의는 지키며 살아요. 그럼요. 우리 조용히 살게요. 남의 집 귀한 자리에 들어왔다는 거 알아요. 장미애의 말에 독고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고탁은 새하얀 작업복을 입고 술도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출근이요. 고자동이 잠깐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회장님 시절 버릇, 여긴 안 통해. 청소부터 시작하라고. 독고탁은 말없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먼지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 안에서 장부를 넘기던 마광숙이 정리되어 있는 장부의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석에 앉아 무표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던 장미애가 말했습니다. 수급 내역 정리했어요. 예전 방식보다 이게 더 나을 거예요. 작년 말부터 정산이 빠뜨려졌더라고요. 격리 다시 보는 거예요? 일이 익숙하니까요. 나도 뭔가 해야 마음이 좀 편하니까. 두 사람은 오랜만에 눈을 마주쳤고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저녁 늦은 시간. 술도가 마당 한켠 오래된 막걸리 항아리 앞에 독고탁과 장미애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장미애가 말했습니다. 여기 기억나죠? 당신이 날 처음 데려온 날 이 항아리 옆에 앉아서 막걸리 따르더니 이게 인생이야라 했었지. 허풍이었지. 그땐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당신 그땐 진심이었어. 그냥 나중에 길을 잘못 든 거야. 독고탁은 막걸리 잔을 들어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혼 서류 내가 내밀었을 때 나 오히려 속 시원했어. 그런데 막상 이렇게 같이 일하니까 참 바보 같더라. 그 말 나도 하고 싶었어. 근데 이제는 우리 서로에게 바보처럼 굴지 맙시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엇갈렸던 감정들이 한순간 가라앉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마음만은 전해졌습니다. 독고탁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용서해줘. 장미애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싸우지 말고 괜히 허세 부리지도 말고. 사람답게. 한 달 뒤 장광주는 세계 주류 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독수리술도가의 명성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퍼져나갔고 연일 바이어들의 납품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마광숙은 생산 일정을 확인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물량을 다 어떻게 맞추죠? 양조장이 부족해요. 인력도 설비도 다 빠듯하고. 사무실에 앉은 마광숙은 노트북을 닫으며 머리를 감싸쥐었고 옆에 있던 고자동조차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오형제들도 긴급회의에 모였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 시각 독고탁은 별채 마루에 앉아 장미애와 말없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놓인 찻잔에 미지근한 물만 남아있었고 대화는 좀처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 좀 하세요. 계속 이렇게 쳐다만 볼 거예요? 독고탁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꾸했습니다. 나 없으면 잘만 굴러가는 집구석이야. 더는 낄 자리도 없고 끼고 싶지도 않고. 장미애는 한숨을 깊게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방에 당신 공장 지은 거 나도 알아요. 당신이 그걸 왜 얘기해? 지금 술도가 납품 못 맞춘다고 난리예요. 장광주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양조장이 감당 못한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거길 열어줘야 해? 그 공장 당신이 독수리 술도가 박살내기 위해 지은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당신도 독수리 술도가 식구잖아요. 우리가 살려야 할 집이 됐다고요. 장미애, 당신도 결국 그쪽 사람이 됐군. 아니요. 난 당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부끄럽지 않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독고탁은 턱을 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그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독수리 술도가 회의실 문이 열리고 조용히 들어온 이는 독고탁이었습니다. 다들 바쁜가 보구만. 오천수가 인상을 찌푸렸고 오흥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했지만 독고탁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뭘 했는지 다들 알잖아. 당신네들 망하게 하려고 최근에 만들었던 공장이 지방에 하나 있어? 자동화 설비 다 돼 있고 위생 설비도 최고급이지. 지금은 멈춰있지만 지금부터 돌리면 그 물량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마광숙은 놀란 눈으로 독고탁을 바라봤습니다. 그 공장 아직 유지되고 있었어요? 하도 깔끔하게 지어놔서 차마 문을 못 닫았지. 쓸모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순간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고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고탁 씨 정말 고마워요. 공장 바로 돌립시다. 바로 내려가서 점검하고 이번 납품부터 거기서 출고해요. 며칠 후 마광숙은 오천수와 고자동, 독고탁을 데리고 지방의 공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묵혀있던 설비엔 먼지가 앉아 있었지만 구조는 완벽했고 자재 공급만 시작되면 곧장 가동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마광숙은 입구에서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이 공장 망하게 하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게 될 거예요. 독고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공장은 본격 가동에 들어갔고 며칠 후 첫 납품 물량이 출하되었습니다. 장광주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일본, 프랑스, 미국, 심지어 중동의 고급 레스토랑 체인에서도 장광주를 독점 계약하겠다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몇 주 뒤 LX 호텔 루프탑 레스토랑. 해질 무렵 마광숙은 회색 정장을 입고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서 다가온 한동석이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광숙 씨, 정말 여기까지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도요. 그저 지키고 싶었던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한동석은 웃으며 잔을 들어 마광숙 쪽으로 건넸습니다. 이젠 더 이상 동생들이 형수님이라 부를 수 없겠군요. 당당히 제 옆에 서는 대표님이 됐으니.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대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고 저 멀리 황금빛으로 물든 노을이 서울 하늘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